여러분 안녕하세요. 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의 절정은 기, 승, 전, 결. 기승전결. 이 기승전결이 뭐냐면요. 지금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기승전결이라고 해요. 기승전결이 뭐냐면 1, 2, 3, 4 이렇게 4단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주로 한시에서 많이 써요. 한시가 뭐냐면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한문할 때 한자로 쓴 시를 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육사의 절정이 이렇게 4단 구성의 으로 시상을 전개하는데 얘는 이 4단 구성의 기승전결 구조를 한시가 원래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에 기승전결의 한시의 구성 방식을 취하였다. 혹은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역설적 표현이에요. 역설적. 역설이 뭐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랑해.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것들.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니까 이게 앞, 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 역설이 이육자의 절정에 있는데 근데 선생님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까? 역설적 표현은요. 왜 하냐면요. 어떤 강력한 주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 표현을 형상화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즉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역설적 표현을 쓴 거예요. 죄송해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형상이 뭐예요?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일부러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남성적으로 생겼다라든지 여성적으로 생겼다라든지 이런 거는 2023년 대한민국에 없다고 전 생각해요.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그런데 아직 국어와 같은 표현에서는 남성적 어조라든지 여성적 어조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직 있습니다. 네, 어른들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국어학자들 또한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아직 성차별적인 언어가 이런 국어 작품에 있어서 제가 너무 미안하네요. 네. 일단은 이육사의 절정에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남성적 어조입니다. 남성적 어조라는 것은 자기야 밥 먹었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그 옛날 사람들 옛날 그러니까 휩쓸려 오다 뭐뭐 섰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강렬한 상징적 언어하고 단어라고 할게요. 강렬한 상징적 단어하고 남성적 어조를 통해서 이 두 개를 통해서 굉장히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대체 남성적 어조고 어떤 부분이 상징적 언어인지는 선생님하고 조금 이따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세 번째 출제 요소가 이육사의 절정은 남성적 어조이고 상징적 언어를 쓰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인이니까 바로 얘기하기보다도 좀 돌려서 그 안에 있는 단어가 품었던 의미를 기억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은 굉장히 긴박하게 느껴져요. 상황이. 왜 긴박하게 느껴지냐면 바로 시제가 현재거든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긴박감이 느껴진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함께 시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와, 첫 번째 뭘 기억하라 그랬죠? 네, 4단 구성이요. 두 번째는요. 역설적 표현이었고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뭐를 강조한다고요?
주제. 여성적, 남성적 어조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보다 상징적 언어를 많이 쓴다 그랬고, 막 긴박해 상황이 무슨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긴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호는 육사. 왜냐면은 그가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수임 번호가 64번이었죠. 일제강점기 때 민족이 굉장히 비극적 상황에 처했지만 굴하지 않고 저항 의지를 남성적 어조로 강인한 어떻게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노래한 게 바로 이육사 시인의 작품이고요. 그 중에 하나인 우리는 무엇? 절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지 저랑 먼저 체크해 볼게요. 북방?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고원? 이게 무슨 말이지? 제겨? 얘는 또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북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단어 체크해 보는 거예요. 북방, 고원, 제겨, 겨울은 무지개인가 보다 강철로 된 이런 게 있었어요. 먼저 북방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쫓기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만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북간도 등이죠. 쫓기다 어디 간 거예요? 그 북간도로 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극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1년하고 2년에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냉혹한 시대에 화자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적 그 극한의 상황, 한계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방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 고원이라는 말을 쓰고 마지막으로 여기 서리빨 칼날진 그 위까지 쓰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더 강렬하게 쓴 건데 점차적으로 상황이 좀 세죠. 그러면은 이 화자를 이 절정에 제목이 절정이잖아요. 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이 북방으로 우리를 수평적 한계 상황, 수평의 극한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 우리 민족을 유랑하게 해서 만주, 북간도 등의 수평의 그 극한 끝까지 그 한계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이 바로 뭐냐는 거죠. 여기 매운 계절의 채찍이라는 얘기죠. 즉 매운 계절의 채찍 때문에 매운 계절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죠? 이거 겨울을 의미하거든요. 겨울 얼마나 추워요. 그럼 그 추위가 지배하는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시대적 상황이 바로 뭐냐고요. 겨울이고 그 겨울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엇? 매운 계절이에요. 그럼 매운 계절 때문에 즉 겨울이기 때문에 무엇? 가혹한 추위가 지배하는 시간이 바로 매운 계절 일제강점기라는 고통스러운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어디까지 온 거예요? 수평적 극한인 북방까지 온 거예요. 힘들죠? 자, 북방까지 왔어. 극한 상황이 왔어. 1년에는 일단 상황이 제시되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고원으로 가요. 볼까요? 일행에서 이행. 짝 기만 봤을 때 와, 우리의 상황이 되게 끔찍해. 정말 한계 상황이야. 수평적으로는 거의 끝이야.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와, 여기 끝이거든. 제일 높은 곳이거든. 여기까지 쫓겨온 거야? 웬일이야. 그게 바로 고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고원이라는 것은 높은 산지에서 펼쳐진 넓은 들판, 즉 수직적 극한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무엇? 북방이라는 것은
수평적 극한이고요. 이 고원이라는 것은 수직적 극한인 거예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야, 서리빨 칼날진 그 위래. 극한 상황을 굉장히 점측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서리빨이 칼날진 그 위래요. 와, 칼날졌대.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아까는 매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여기 갈겨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리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매운, 갈겨, 그 다음에 서리빨,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러한 시어들이 화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북방에서 고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표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이나 갈겨, 서리빨, 이거 다 뭔 거야? 너무 상황이 안 좋아. 이런 뜻이에요.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머. 볼게요. 약간 북방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원까지 왔어요. 수직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디? 서리빨 칼날진 그 위까지 왔어요. 어머, 웬일이에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북방,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라는 극한의 수평적, 수직적 상황을 굉장히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화자를 이 절정의 극한, 이 절정이에요. 지금 절정에. 와, 거기 죽기 직전이야. 이 절정의 극한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매운 계절의 채찍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바로 무엇? 매운 계절의 채찍이라는 것은 겨울이고 바로 무엇이다? 일제강점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년에서는 1, 2년에서는 아까 무엇을 제시했죠? 네, 외적 상황, 절정에 이른 상황, 한계 상황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매운 계절의 채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1, 2연에서는 극한 상황의 점층적 고조를 북방,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라고 표현하면서 상황이 점차적으로 나빠져서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제 3년에서는 1, 2연에서 제시된 외적 상황에서 이제 화자의 내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이고요. 여기는 외면이죠. 화자는 그런데 그가 처한 이 한계 상황, 극한의 상황을 비켜서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물러서거나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네. 그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3년과 4년에서는 1, 2년과 달리 여기는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3년하고 4년은 화자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극한 상황이고 한계 상황이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되게 기묘한 표현을 씀으로써 여기에서 바로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이 극한 상황을 초월하고자 하는 초월도 되고요. 초극도 돼요.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저랑 3, 4년 시적 과자의 심리 한번 해볼까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뒤질 곳조차 없다. 제겨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제겨라는 말은 바늘 아시죠? 촘촘한 틈을 비집고 찔러 넣어라는 게 제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다라는 얘기죠. 화자는 그가 처한 상황에서 비껴서거나 물러서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왜? 한 발 조금이라도 촘촘한 곳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렇게 디딜 곳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껴서거나 물러서는 이거나 이런 건 완전히 불가능해요. 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무릎을 꿇어 그 어떤 외부적 힘에 기대어 괴로움을 덜 수도 없는
긴장된 상황인 거예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아니 무릎을 꿇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외부적인 힘에 기대어서 괴로움을 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내가 어디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야? 한 발 제겨 뒤질 곳조차 없어. 한 발 비집고 틈을 들어갈 곳조차 없어. 그럼 뭐야? 그러면은 무릎을 꿇어서 될 일도 아니고 외부적인 힘에 기대어서 괴로움을 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 삶은 어때? 긴장된 상황이고 아니 1년하고 2년에 한계 상황이고 끔찍한 상황이고 아니 수평도 끝이고 수직도 끝이고 나는 지금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는데 무릎을 꿇어서 될 일도 아니잖아. 한 발 비집고 들어갈 구멍도 없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은 결국 뭐겠어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자신의 의지로 견뎌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시적 화자는 깨달으신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결국 내가 살 길은 나로구나. 라고 이분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깨닫는 이 사연을 바로 관조적으로 여러분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무릎을 꿇어도 해결될 일도 아니고 내가 비집을 틈도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한계 상황이거든. 근데 나는 살아야 해. 그럼 어떻게 됐어? 그렇구나.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관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화자는 여기 이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볼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사연의 관조예요. 아, 이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의지로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후 관조를 하시고 화자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을 참 신기하게도 싸늘해, 차가워, 비정해. 그런데 동시에 무지개야. 황홀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야. 즉 마지막 연은 극한의 상황에서 참된 삶을 추구하는 의지와 희망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현실 인식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역설적 표현으로 하면서 그래 광복을 해내보자 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겨울이라는 것은 절망적 현실을 차갑고 강한 이미지의 강철? 차갑고 강한 이미지죠. 그런데 희망과 생명의 이미지가 바로 무지개거든요. 근데 그 무지개가 강철로 된 무지개래요. 그러니까 차갑고 강한 이미지인 강철과 희망과 생명의 이미지인 무지개를 결합해서 이렇게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적인 비극적인 현실에서 화자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역설적으로 인식하면서 극한 1년, 2년, 북방,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라는 극한 상황에서 참된 삶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는 시적 화자의 그 비극적인 이 상황을 초월하려고 하는 초극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 1년과 2년을 초월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려서 일제강점기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일제 탄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어디까지 왔어? 북방까지 내가 쫓겨왔어. 수평적 극한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이번에는 극한 상황이 어디로 옮겨져요? 고원으로 옮겨요. 수직적 극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극한 상황에 몰리다 점층적으로 정말 절정인 초완전 극한 상황에 몰아넣게 됐는데 몰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존의 극한 상황에 할 수 있는 아니 칼날에 내가 위에 섰어. 막 서리처럼 칼날이 삐쩍삐쩍 있는 그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지.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리빨 칼날은 고통과 시련을 나타내는 시어예요. 아니 서리빨 아파. 칼날 얼마나 아파. 그 위에 서대.
웬일입니까? 여기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로 화자의 대결 정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맞는 건데,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서리빨 칼날은 고통과 시련을 나타내는 시어이지만 그 위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화자가 대결 정신을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3년 기승전. 패배를 인정할 수도, 절대적인 존재에게 구원을 빌 수도 없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기도한다고 돼요? 절대자에게? 안 돼. 내가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그래, 잘못했어. 그래, 내 잘못이야. 나 패배했어. 그런 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한 발 제겨 뒤질 곳조차 없어요. 빈틈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극한 상황을 시적 화자의 심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연에 관조를 통해서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극한 상황을 초월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질적인 강철, 무지개.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이 이질적인 시어를 어때? 합치해서 결합시켜서 역설적으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 이 시는 기승전결, 수평적 극한인 기, 수직적 극한인 고원, 승, 이걸 통해서 화자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고, 외적 상황, 그 다음에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지는 시였고요. 기승전결이라는 사당 방식을 통해서 전반부는 시적 상황과 후반부는 시적 상황에 처한 인식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절제된 형식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절적 인식과 초극 의지에서 겨울과 강철은 어떤 이미지? 네, 이거 생각 잘못했네요. 겨울과 강철은 혹독하고 시련의 시간, 차가운 이미지고요. 무지개는 희망과 황홀의 이미지. 겨울은 강철된 무지개는 역설적 인식을 통한 극한 상황을 초월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절정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도 살면서 절정의 상황이 오죠? 북방의 고원에 서리빨 칼날진 귀에 섰는데 무릎을 꿇어 패배를 인정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고 한 틈의 빈틈도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육사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겨울은 차갑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황홀한 희망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재인식하면서 눈 감아서 생각해보면서 관조적으로 이것을 한번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